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나요? 입을 열기 전, 마음을 움직이기 전. 이건 괜찮을까? 혹시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지나간 적은 없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잘못한 것처럼 움츠러들었던 순간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존재 자체가 너무 많아 보일까봐 자신을 작게 줄였던 날들.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타인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강한 정신은 타인을 제압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 힘은 오히려 더 이상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분위기, 침묵마저도 무게를 갖는 존재. 그런 사람 앞에 서면 우리는 이유 없이 긴장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협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있던 진실이 그 앞에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다가옵니다. 당신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가? 융 심리학에서는 이 질문을 페르소나의 붕괴 지점으로 설명합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역할 기대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안주합니다. 왜냐하면 그 틀 안에서는 안전하다고 느끼니까요. 착한 딸, 성실한 직원 예의, 바른 사람. 이 모든 페르소나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자신과의 거리를 점점 더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잊혀집니다. 스스로에게조차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라는 질문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래 타인의 기대에 최적화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참아온 감정들, 눌러온 분노들, 삼켜온 말들. 그 모든 것이 단순히 너그러움이나 성숙함의 이름으로 포장된 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 뒤에 자기 배신의 흔적을 숨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억눌린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나중에 더 추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인용은 곧 우리가 억누른 감정들이 언젠가는 불안, 분노, 통제 욕구 혹은 관계의 파괴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페르소나를 해체하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워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판단할까봐, 거절할까봐, 이해하지 못할까봐 그 모든 두려움은 사실 우리 자신이 만든 그림자였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림자가 무서워서 뒤돌아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와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자 안에는 당신의 진짜 힘이 숨어 있으니까요. 그 힘은 외침이 아닙니다. 그 힘은 과시도 아니고 누군가를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 힘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댓글로 이야기해보세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겠다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나를 선택하겠다고 말할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은 지금처럼 조심스럽게 타인의 기준을 맞춰가며 사는 삶인가요?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만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삶인가요? 둘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감정과 먼저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고통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애씁니다.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포장합니다.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지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이런 말들로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렇게 덮어놓은 감정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거칠고 날카롭게 변해 우리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고통을 통과할 때 일어난다고요. 혼돈을 수용하는 자만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혼돈은 외부 세계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당신 안에 있는 감정의 홍수입니다. 지금껏 억눌러온 분노, 질투, 열등감, 수치심,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얽혀 만들어낸 내면의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쟁을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을 직면하면 내가 무너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 모든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스스로를 더 이상 속일 수 없게 되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진짜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강한 정신은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감정을 허용하면서도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억누른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품고 내 안에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정신의 힘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은 어디서 왔나요? 당신이 계속 견뎌야만 했던 그 억울함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말하지 않아도 쌓이는 긴장감, 그 모든 건 단지 일이 많아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진짜 자아를 억눌러 온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감정을 말하지 못하고, 진짜 욕망을 표현하지 못하고, 진짜 한계를 인정하지 못한 채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는 말로 모든 걸 묻어버린 날들의 누적입니다. 그 무게가 지금의 당신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무게는 결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무게는 당신 안에 잠든 에너지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고통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할 에너지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우리가 억압한 감정은 잠재의식 속에서 더 강한 형태로 살아남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선택으로 반복되는 관계 패턴으로 또는 자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제는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질문해보세요. 나는 왜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 불편함은 내게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 감정 속에 내가 외면하고 있던 나의 어떤 모습이 숨어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발견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감정이라는 문을 통해 내면의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방 안에는 낡은 기억들, 상처받은 자아, 이해받지 못한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말합니다. 나 좀 봐줘. 나 좀 안아줘. 나 좀 들어줘. 당신은 이제 그 아이와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정신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강한 정신이란 아프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픈 채로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당신은 그 힘을 이미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수많은 혼돈을 지나왔고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댓글로 이야기해보세요. 이제는 내 감정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고통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진짜 나로 존재하겠다고. 당신은 그렇게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고통과 혼돈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의 구원을 기다리는 걸까요?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우리 인생을 갑자기 바꿔줄 것이라는 환상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나 지금까지의 고통을 모두 덜어주고 우리 안의 상처를 알아봐주며 괜찮아,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해줄 것 같은 존재. 이런 환상은 누구나 마음속 어딘가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냉정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아무도 당신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당신 안의 상처를 대신 감당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부모, 연인, 친구, 상사, 스승, 신, 다양한 이름으로 기대하고 또 실망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다루지 않으면 그것은 외부의 사람으로 나타나 당신을 조종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내면의 결핍이나 두려움이 결국에는 구원자 환상이라는 이름으로 외부에 투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줄 것처럼 보이면 그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고 그가 실망시키면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람 안에 나 자신의 구원을 투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기대했던 구원자는 누구였나요? 그 사람은 정말로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외면했던 두려움의 반영이었을 뿐일까요?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당신이 기다려온 바로 그 사람은 당신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어떤 허락이 있어야만 움직이고, 어떤 확신이 있어야만 선택하고, 어떤 안정이 보장되어야만 변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정신은 그 반대에서 태어납니다. 확신이 없을 때 선택하고, 허락이 없어도 나아가며,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용기. 이것이 바로 정신의 자립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기대고 있는 그 구조, 당신이 몰래 의지하고 있는 그 확신의 근거, 그것 없이도 당신은 충분히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엔 흔들릴 겁니다. 두렵고 외롭고 확신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자기 안에 숨겨진 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힘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다만 이제껏 누군가가 나타나야만 꺼낼 수 있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융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 왜 강력한가 하면 우리 삶의 대부분은 사실 자유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 회피를 갈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선택의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 합니다. 변화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그 대가로 따를 고통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책임 없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로운 인간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선택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내 고통을 피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만든다. 이 선언은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도권의 회복입니다. 누군가의 허락이나 인정 없이도 당신의 삶을 당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바로 당신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댓글로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내 삶의 책임을 내게 돌려주겠다. 이제부터는 기다리는 대신 시작하겠다. 나는 내가 기다려온 사람이었다. 당신은 지금 점점 더 강한 정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건 하면 안 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겠지. 다들 이렇게 사니까 내가 너무 튀면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옷을 고를 때부터 의견을 말할 때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자동처럼 튀어나옵니다. 바로 집단 도덕입니다. 이 집단 도덕은 특정 국가나 종교 공동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속된 모든 사회적 틀가족, 친구 회사, SNS,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기준들입니다. 이 기준들은 때때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무질서를 막고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게 하고 공동체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 기준들이 내면의 윤리보다 앞설 때 생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그저 나답게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상하다, 이기적이다, 무례하다는 평가를 받는 순간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더 무난하게, 더 무색무취하게 살아가는 법을 익힙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융은 말합니다. 도덕은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자기 기준대로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도덕을 무작정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윤리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윤리의 창조는 곧 존재의 독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은 집단의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었는가? 나는 지금 이 선택을 내 양심이 시켜서 하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 하는가? 내가 불편해하는 건 정말 내 감정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정해준 감정인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사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의 해방 선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옳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억눌러 왔습니다. 자기만의 리듬이 있고 자기만의 욕망이 있고 자기만의 감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수의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죄는 자기 진실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틀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융의 중요한 개념인 개성화에 도달하게 됩니다. 개성화는 단순한 개성이 아닙니다. 그건 타인의 시선이나 집단의 틀을 초월하여 오직 자신의 진실에 기반한 존재가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때로는 외롭습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질문받고 심지어는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은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하니까요. 그리고 그 다름은 때때로 예측 불가능함이라는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융은 이것을 예측 불가능한 존재의 위협성과 해방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집단의 도덕을 넘어설 때 사람들은 우리를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자유가 그들이 잃어버린 자유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거울이 되어 그들이 외면한 감정 숨긴 욕망 포기한 선택들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때로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극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해방의 실마리가 됩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진실을 사는 일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은 늘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 없이 살아가는 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속일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윤리를 따르기 위해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제 댓글로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내 안의 윤리를 따르겠다. 나는 더 이상 집단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겠다. 나는 나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다. 당신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삶 전체를 바꾸는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보다 당신이 무엇을 참아야 하는지에 더 익숙해졌을 겁니다. 불편한 눈빛을 감내하고 침묵 속에서 의미를 읽어내며 애매한 인정과 조건부 관심에 마음을 줄 만큼 당신은 사람들 사이에서 적절히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적절하다는 건 과연 살아있는 것일까요? 그저 조용히 눈치껏 무난하게 살아가는 그 상태는 진짜 존재하는 것과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융은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무리에서 벗어난 존재다. 왜일까요? 왜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이유 없이 긴장되고 말을 고르게 되고 그 사람의 눈빛 하나에도 내 감정이 흔들릴까요? 그들은 거칠게 말하지 않아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누구보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느끼도록 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흐릿하고 무난한 존재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반면에 자신의 원칙대로 움직이고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며 익숙한 흐름에서 벗어나기 주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에게 강하게 각인됩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예측할 수 없기에 통제할 수 없고 그렇게 두렵고 그래서 더욱 강렬합니다. 당신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 존재가 되려면 고독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규칙을 따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건 편하고 안정적이고 통제가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진짜로 내면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수의 오름에 몸을 맡기지 않으며 자신의 진실을 따르기 위해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떠나고 때로는 모든 걸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인간이 자기 자신과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적인 공간이다.
이 말은 단지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독이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무런 외부 확인 없이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괜찮다는 말도 필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되니까요.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괜찮다는 말을 들으려고 애써왔나요? 얼마나 자주 스스로의 고통을 축소하고 무시하고 참아내며 그저 사람들의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에 위안을 받으려 했나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릴 필요도 이해를 요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괜찮은 존재입니다. 상처 입은 채로도 혼란스러운 채로도 아직 길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야말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정신의 근원입니다. 이 용기를 가진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을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리 속에 숨지 않습니다. 그는 걸어 나옵니다. 한 걸음씩. 작지만 명확한 발걸음으로. 당신도 그렇게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보다 당신 안의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사람들의 평가보다 당신의 기준을 먼저 믿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윤리보다 당신의 진실을 선택하세요. 이제 댓글로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되기를 멈추겠다. 나는 외로움보다 진실을 택하겠다. 나는 내 고독 안에서 나를 다시 만나겠다. 당신은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강한 정신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진짜로 자유를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시간을 잊고 몰입했던 순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웃었던 때, 아무 설명 없이도 자신의 선택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짧은 찰나. 그런데도 이상하죠. 그런 순간은 왜 그렇게 드물었을까요? 우리는 자주 자유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자유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유는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자유이고 분리의 고통이 수반되는 자유이며 더 이상 남 탓을 할 수 없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자유를 미루고 자유를 환상으로 남겨두며 살아갑니다. 융은 말합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더 이상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삶을 직접 만든다. 이 말은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자리를 만든 것은 결국 당신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삶에서 그때 그 사람만 그러지 않았더라면, 환경이 조금만 더 나았더라면, 운이 나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하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모든 외부 요소를 내려놓고 자기 인생의 무게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당신의 정신은 진짜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그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 속에는 슬픔도 책임도 해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삶을 창조하기 시작한 사람은 특이한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그는 어디에 있어도 존재감을 갖게 되죠.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아도, 심지어 자리를 비우더라도 그 사람의 에너지는 공간에 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자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존재에게서 묘한 경외심을 느낍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존중하게 되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긴장하게 되고, 따라하고 싶지만 어딘가 두렵습니다. 그건 겉모습이나 말투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자기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영향력은 지시하거나 설명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낸 시간에서 비롯된 신뢰이고 감당한 책임에서 나오는 무게이며 진실하게 버틴 날들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합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건 크게 성공하거나 유명해지거나 대단한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조용히 자기 진실을 살아낼 때 당신의 삶은 자연스럽게 메시지가 됩니다. 당신의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 되고 당신의 일관성이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외로움조차도 누군가에게는 혼자서도 괜찮다는 위안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영향력 있는 삶입니다. 이제 댓글로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겠다. 나는 내 삶을 창조하겠다. 나는 영향력을 남기며 살아가겠다. 당신이 조용히 일으키는 변화는 생각보다 더 멀리 더 깊이 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솔직한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세상과 마주하고 있나요? 우리 대부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면을 고릅니다. 오늘은 어떤 내가 되어야 할까? 기분은 그렇지 않지만 웃는 얼굴로 일해야지. 하고 싶지 않지만 괜히 싫은 소리 들을 순 없지. 그리고 우리는 매일 조금씩 스스로를 지워나갑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희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진짜 감정을 느끼는 능력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나는 지금 기쁘다 혹은 슬프다라는 감각마저 불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가면이 얼굴과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 심리를 페르소나라고 설명합니다. 페르소나는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말투, 표정, 반응, 심지어 가치관까지 우리는 무의식 중에 사회에 맞는 인격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연기를 진짜 나라고 믿게 되는 데 있습니다. 융은 말합니다. 페르소나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그것을 자신이라 믿는 순간 비극은 시작된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사회 속에서의 역할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역할에 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할을 연기하면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비난받지 않고 소속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소속은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바로 고립된 진짜 자아입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쌓여갑니다. 이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니야. 이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나는 외롭다. 모두가 웃고 있는데 왜 나는 웃고 있지 않다고 느끼지? 이 고립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더 바쁘고 더 성실하고 더 잘 해내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균열이 생깁니다. 그 균열은 언젠가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관계의 파괴 무기력 우울 혹은 이유 없는 분노. 당신은 그때서야 묻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지?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진짜로 살아갈 기회를 처음으로 얻게 됩니다. 가면을 벗는다는 건 세상과의 전쟁을 시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스스로와의 평화를 시작한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이제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왜 지금 이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감정은 진짜 내 것이 맞는가? 이 대화 속에 나는 정말 나인가? 아니면 만들어진 나인가? 이런 질문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대부분의 시간이 이 질문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자기 회복의 통로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밖을 바라보는 사람은 깨어있다. 하지만 진짜 삶은 내면을 직면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바깥의 시선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바라는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누구의 기대도 기준도 인정을 위해 스스로를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면 됩니다. 그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자신을 드러냈을 때 거절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가면을 쓴 채 사랑받는 건 진짜 나로 사랑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허무하고, 그래서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 있는 진짜 나로 살아갈 것인가? 안전하지만 공허한 가면을 쓰고 살아갈 것인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면을 벗는다는 것이 결국 살아 숨쉬는 인간으로서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제 댓글로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가면으로 나를 감추지 않겠다. 나는 진짜 나로서 존재하겠다. 나는 나와 평화를 맺겠다. 당신은 지금 사람들이 감히 다가서기 어려워할 정도로 투명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스스로를 친절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고, 겸손하며 인내심이 있고, 도덕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선택한 모습인가요? 아니면 보이고 싶은 모습인가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의 어두운 부분을 깊이 묻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질투, 분노, 수치심, 경쟁심, 폭력성, 이런 감정들은 나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나 아닌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아. 나는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융은 인간의 내면에는 항상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빛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자아이며 어둠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자아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억누를수록 그림자는 더 커지고 더 왜곡되고 더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억압된 감정은 언젠가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터지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분노, 자기 파괴적인 습관, 지속적인 불안, 누군가를 향한 과도한 혐오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마주하지 않은 그림자의 얼굴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의 부분이다. 이 말은 당신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 속에서 자기 이미지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그 확신을 무너뜨릴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안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그것을 부정하지도 미화하지도 않은 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통합된 자아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질투를 느끼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하면서도 지배하고 싶은 충동이 있고, 평화를 원하면서도 갈등을 즐기고 싶은 본능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인간이라는 허상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연민이 생깁니다. 내가 내 어둠을 이해하게 되면 타인의 어둠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가 아니라 나도 저랬던 적이 있어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건 판단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움 속에 자기 그림자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도 질문해보세요. 나는 어떤 감정을 자주 억누르고 있었는가? 나는 어떤 성향을 부정하면서 살아왔는가? 나는 누구 앞에서 가장 나답지 않게 행동하는가? 이 질문들은 당신 안의 그림자를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그림자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 안에 억눌린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를 통합하는 순간 당신은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강해지고 훨씬 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융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그것을 껴안을 수 있을 때 당신은 처음으로 온전한 인간이 된다. 이 말은 단지 철학적인 이상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제안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분노를 느끼되 그 분노에 먹히지 않고, 질투를 인식하되 그 질투에 휘둘리지 않고, 수치심을 경험하되 그 수치심에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 댓글로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내 안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어두운 면을 숨기지 않겠다. 나는 온전한 나로 살아가겠다. 당신은 지금 빛과 어둠을 모두 껴안을 줄 아는 깊고 강한 존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내가 하는 일에 진짜 의미가 있는 걸까? 이 모든 고통과 노력 끝에 나는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찾아온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더 깊은 차원의 삶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목표를 향해 달립니다. 학업, 직장 관계, 성공,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 아래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는데도 왜 공허한가? 왜 여전히 누군가와 비교하고? 왜 여전히 불안하고? 왜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의미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칼 융은 말합니다. 삶의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다. 이 말은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의미라는 것을 외부에서 찾으려 애썼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느냐? 사회가 내 가치를 인정하느냐? 타인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느냐? 이런 외적 기준이 우리의 삶을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준은 바깥에서 부여된 것이지 내면에서 솟구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박수쳐 주지 않으면 자기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의미는 당신이 하는 행동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해석하는 힘에서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떠서 일어나고 똑같은 길을 따라 출근하며 비슷한 얼굴을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도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반복을 통해 당신이 인내를 배우고 성장을 확인하고 세상과 연결감을 느낀다면 그것이 곧 당신만의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끼고 존재 가치가 없다고 믿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 일상은 곧 지옥이 됩니다. 이처럼 의미란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직 당신 안에서 만들어지는 주관적인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만들 수 있는 힘은 오직 당신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의미를 살아내고 있나요? 당신이 지금까지 겪은 고통 지나온 실패, 놓친 기회들 속에 스스로 부여한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그건 그냥 불운이었어. 그땐 내가 부족했을 뿐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 이런 말들은 우리를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만 동시에 우리 삶에서 해석의 주도권을 앗아갑니다. 이제 그 주도권을 다시 되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실패를 해도 그 실패 속에서 당신만의 해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그 고통 속에서 당신만의 통찰을 길어내야 합니다. 삶이 흔들려도 그 흔들림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정의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융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가장 깊은 의미는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의미 속에 존재한다. 이 말은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 삶은 언제든 다시 의미 있는 이야기로 재구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엉켜있는 과거라도 그 안에 어떤 통찰을 발견하고 그 통찰을 바탕으로 다음 선택을 바꾼다면 그 모든 상처는 새로운 목적의 재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미 창조의 힘입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써준 이야기를 따라 살아온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펜을 다시 쥐세요. 당신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이제부터 내가 쓴다. 이 고통은 내 존재의 일부로 통합된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나 스스로 정의할 것이다. 이제 댓글로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지 않겠다. 나는 나만의 해석을 창조하겠다. 나는 내가 써내려가는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당신은 지금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바깥이 아닌 자기 내면에서부터 써내려가는 진정한 창조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 앞에 멈춰 서 있나요? 당신을 가장 두렵게 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음이 아닐까요? 이 길로 가면 정말 괜찮을까? 내가 지금 선택하려는 게 맞는 걸까? 혹시 모든 걸 잃게 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종종 실패보다 불확실성 그 자체를 더 두려워합니다. 예측 가능한 삶, 보장된 결과, 확실한 관계, 명확한 길,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듯 보이지만 실은 우리를 고정된 틀 안에 가두는 감옥일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이 진화하고 확장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혼돈의 수용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혼돈은 아직 해석되지 않은 질서다. 이 짧은 문장은 우리 삶에서 겪는 수많은 혼란과 불안모호함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불확실성과 혼돈은 실패나 위기가 아니라 아직 의미가 해석되지 않은 가능성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혼돈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혼돈 속에서는 나의 기준이 통하지 않고 타인의 조언이 무력해지고 내가 쌓아온 프레임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마치 진공 상태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진정한 정신의 힘은 바로 그 진공 상태를 견디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움트고 있다는 것을 아는 힘. 그것이야말로 창조의 첫 조건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을 가장 두렵게 하는 불확실한 영역은 무엇인가요? 그건 진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당신 자신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알아야만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것 앞에서 잠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모호함 안에 머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영혼의 근육입니다. 융은 이 불확실성을 감당하는 능력을 영적 용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를 견디는 것이 인간의 의식을 진화시키는 열쇠다. 이 말은 우리가 두려워했던 확신 없음을 기회와 진화의 자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걸 알고 나서 움직이려 하지 마세요. 불안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자신감을 갖고 나서 시작하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신감은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도 움직이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언제나 혼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아직 누구도 걷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완벽하지도 않으며 아직 다 모른다는 사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건 늘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확실한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얼마나 자주 불확실한 순간을 견디기보다 피하려 했는가? 나는 지금 이 혼돈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질문을 깊이 끌어안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불확실성을 견디는 사람이 되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다른 삶의 층위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당신 앞에서 자신의 취약함을 숨기게 되고 자신의 혼돈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그 혼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에게 없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댓글로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이제 혼돈을 피하지 않겠다. 나는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나아갈 수 있다. 나는 모호함 속에서도 방향을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아무도 안내해주지 않는 그 길 위에서 스스로의 발걸음을 믿으며 진짜 강한 정신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스스로에 대해 누군가의 반응을 통해 판단해왔나요? 좋은 평가를 들으면 안도하고 무관심을 받으면 불안해지고 비난을 들으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그 감각.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외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을 타인의 눈으로 대체해버립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단지 예의나 사회적 감수성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정체성과 자기 신뢰의 구조 자체가 외부 기준에 의해 설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칼 융은 이런 상태를 거울로 존재하는 자아라 표현합니다. 즉, 타인의 시선을 반사하면서만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상태. 이런 자아는 언제나 불안하고 예민하며 무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침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융은 진정한 정신의 성숙이란 자기 내부에 윤리적, 정서적, 인지적 나침반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나침반은 3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첫째, 나는 지금 진실한가? 둘째, 나는 이 선택을 두려움이 아닌 자유의 에너지로 하고 있는가? 셋째, 이 행동이 내 가치와 일치하는가? 이 3가지 기준이 당신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 나침반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래 외부의 평가와 비교, 그리고 인정이라는 가짜 나침반에 의존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낡은 나침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했던 기준들, 누군가에게 존경받았던 패턴들, 사회가 성공이라 부르는 틀들, 그 모든 것을 한 번쯤 의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들이 지금의 당신을 지치게 하고 자꾸만 나 아닌 삶으로 밀어내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당신의 도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무엇을 위해 나는 오늘도 나로 존재하려 하는가로 중심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때부터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타인의 박수 없이도 만족할 수 있고 누군가의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며 비난조차도 배움의 거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지켜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자기 안에서 기준을 발견한 사람은 외부의 인정과 비난을 넘어서서 살아간다. 이 문장은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그건 정신의 독립선언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반응을 측정 도구로 삼지 않겠다는 것, 더 이상 일일비하지 않겠다는 것, 더 이상 나의 존재 가치를 반응성에 위탁하지 않겠다는 것. 이 선언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는 3가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째,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말 걸기. 바쁜 일상과 소음에서 벗어나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가를 묻는 시간을 갖는 것. 둘째, 감정이 아닌 방향에 집중하기. 불안, 부끄러움, 죄책감, 흥분. 그 모든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 감정 자체보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다시 정렬하는 힘을 기르기. 셋째, 작은 선택의 일관성.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내 기준에 따라 결정해보고 그 결과를 감당해보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 이 작은 축적이 당신만의 내적 권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외부에서 가장 신뢰받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국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보다 기준에 흔들림 없는 태도에서 신뢰를 느끼고 존재감을 느끼고 존경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외부 기준을 더 이상 절대화하지 않겠다고 오늘 이 순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댓글로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외부의 기준을 내려놓겠다. 나는 나만의 나침반으로 삶을 움직이겠다. 나는 흔들려도 나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자기 안의 기준을 세워 진짜 자유를 만드는 존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깊은 고독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어떤 위로도 닿지 않고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오해당한 듯한 그 침묵 속에서 홀로 앉아있던 밤. 혹은 가장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마치 이곳에 나만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감정.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진짜로 고독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당신을 깊게 찌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는 사실보다 더 두려운 진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조차도 나를 모른다는 것.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소속을 원해왔습니다.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 안심했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존재감을 느꼈고, 이해받는 느낌 안에서만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은 말합니다. 고독이란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충실하려 할 때 타협하지 않기로 선택한 결과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고독을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거쳐야 할 통과 의례로 보게 만듭니다. 당신이 정말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당신은 고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기대에 맞는 당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조율된 말투 예상 가능한 반응, 다정하지만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거리감. 그것을 잃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해받는 안락함을 위해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해받고 거리를 둘지라도 진짜 나로 남을 것인가? 이 고독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고독은 설명하지 않기로 한 침묵 속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멈추지 않는 용기 속에서 천천히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침묵, 자기만의 리듬을 되찾아오는 귀환의 길입니다. 융은 이 고독을 창조적 고독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고독 속에서만 자기 존재의 진실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사람들 속에서 찾으려 했던 정체성 감정 해답, 그 모든 것은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의 고요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만 진짜 나라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질문을 바깥에 던져왔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 선택이 맞는 걸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제 그 질문들을 안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나는 이 선택에 떳떳한가? 이 삶의 방향은 내 가치와 닿아 있는가? 지금의 나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나인가? 이 질문들은 외부의 피드백 없이도 자기 안에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정신의 구조를 형성해 줍니다. 그 구조 안에 머무는 시간, 그게 바로 고독의 축복입니다. 물론 이 고독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하고 이기적인 건 아닐까?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은 고독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한 번도 외면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진짜 어른의 정신에 도달합니다. 그 어른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으며 자기 외로움조차도 책임지며 침묵 속에서 에너지를 회복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고독 속에서 자기만의 언어,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방식을 창조해내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라는 공간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단절이 아니라 자기 회복의 공간입니다. 이제 댓글로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고독 속에서 내 진실을 듣겠다. 나는 더 이상 소속의 강박에 나를 팔지 않겠다. 나는 나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지금 세상과의 거리를 선택함으로써 자신과의 진짜 연결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고 내가 말하는 모든 문장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각. 그 사람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존재만으로 당신을 깊은 어딘가로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 그 사람을 피하고 싶지만 동시에 닮고 싶기도 한 묘한 긴장과 매혹의 이중 감정.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신이 만들어내는 불편한 존재감입니다. 칼 융은 이를 통합된 자아가 만들어내는 내적 파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을 억누르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주변의 진실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의 진실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서로의 가면을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상대의 허세를 모른 척하고 나의 두려움을 숨기며 불편한 대화는 피하는 방식으로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죠. 하지만 그런 무난함 속에서는 어떤 진실도 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기로 선택하면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바뀝니다.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가면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당신이 진짜 나답게 행동할 때 사람들이 갑자기 조심스러워지고 어떤 이들은 거리를 두고 또 어떤 이들은 당신을 오해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았나요? 그건 당신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당신이 너무나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감추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그림자를 강제로 비추게 만듭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당신을 거울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거울은 항상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들이대는 존재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진실하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어둠을 마주하게 된다. 이 문장이 말해주는 건 당신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말이나 행동이 아닌 존재 방식 그 자체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존재 방식은 기꺼이 고독을 감내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무게입니다. 그 무게는 사람들을 압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방시키기도 합니다. 당신이 침묵으로도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침묵이 스스로 통과한 그림자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제 사람들이 당신을 편하게 느끼지 않을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당신이 가면을 쓰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당신의 진실이 누군가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좋은 사람은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진실한 사람은 관계를 흔들 수는 있어도 존재 자체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하지는 않겠지만 당신의 선택,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 내면의 오래된 질문들을 던지게 만들 것입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아보지 못했을까? 나는 언제부터 내 감정을 숨겨왔지?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것이 바로 강한 정신이 만드는 파장입니다. 말없이 그러나 깊게 흔드는 존재감. 이제 질문을 돌려봅시다. 당신은 지금 사람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고 있나요? 당신의 진실함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침묵거리감, 불안정한 반응은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당신이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댓글로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편한 사람이기보다 진실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나의 존재 방식으로 세상을 흔들겠다. 나는 사람들의 가면을 깨우는 거울이 되겠다. 당신은 지금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세상의 무의식을 흔드는 존재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이런 말을 되뇌고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지칠까? 사람들과 대화한 것뿐인데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 것 같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정작 나만 남아버린 느낌이야.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잃고 있는 건 시간이 아니라 정신 에너지일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인간의 모든 행동과 감정 선택은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소모, 정서적 탈진, 심리적 번아웃은 결국 자기 에너지가 외부에 과도하게 분산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분산은 대부분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감정을 타인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표정의 미묘한 변화에 소비합니다. 지금 저 표정은 무슨 뜻이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그렇게 우리의 주의력 감정 생각은 항상 외부로 향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지칩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앉아 이렇게 중얼거리게 됩니다. 나는 대체 오늘 무엇을 위해 이렇게 힘들었던 거지? 이 질문이 떠오른 순간 당신은 이미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더 이상 외부를 만족시키는 데 쓰이기보다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중심을 잡기 위한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정신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 그것은 당신이 집중하는 방향에 따라 성장의 씨앗이 될 수도 소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당신이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정신은 회복될 수도 망가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무엇이 내 에너지를 뺏고 있는가? 나는 내 정신을 어디에 분산시키고 있는가? 나는 나의 주의력과 감정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운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게 된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아닌 것들에 바쳐왔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당신은 반응하는 사람이었고 해명하는 사람이었고 기대에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에너지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든 대화에 감정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상황에 즉각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거부감이 든다면 그건 아마도 지금까지 에너지를 지키는 것, 이 이기적이라는 믿음 아래 살아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지쳐버리면 당신의 사랑도 공감도 진실도 누구에게도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텅 빈 그릇에서 물을 따르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에너지를 지키는 선택을 하세요. 필요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연락을 미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감정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다 품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먼저 스스로를 채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체험 속에서 당신은 진짜로 타인과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그 연결은 억지가 아니며 소진이 아닌 순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자기중심을 회복했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감정과 에너지의 주인이다. 나는 나의 선택에 내 에너지를 쓸 것이다. 나는 모든 반응에서 벗어나 중심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댓글로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반응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나는 내 정신 에너지를 보호하겠다. 나는 선택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겠다. 당신은 지금 말없이 세상을 조율하고 스스로의 중심을 세우는 에너지의 마스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이렇게 애쓰며 바뀌어도 세상은 여전한데 결국 나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 노력, 이 선택, 이 고통이 결국엔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당신이 진짜로 변화를 시작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효율이나 성과의 언어가 아닌 의미의 언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순간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의 진심이 닿고 있는 걸까? 이 침묵의 시간이 헛된 건 아닐까? 누구에게도 보여지지 않는 이 고독이 결국엔 무의미한 건 아닐까? 그러나 칼 융은 말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말이 아니라 그의 존재 그 자체다. 당신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당신이 옳다는 걸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 방식 그 자체가 이미 당신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외부의 기준을 넘어서 내면의 나침반을 만들기 시작했고 타인의 시선을 넘어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혼돈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만의 리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처럼 누구를 위한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삶에서 그냥 존재함으로써 전하는 삶으로 옮겨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정신이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그 정신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흔들림을 줍니다. 그 침묵은 설명보다 강합니다. 그 일관성은 대단한 행동보다 더 깊은 영향을 줍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선택 하나, 오늘 하루의 태도 하나, 침묵의 방식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혁명이나 거창한 명언이 아닙니다. 그건 한 사람의 존재감입니다. 말없이 중심을 지키는 사람, 자기 감정을 책임지는 사람,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한 사람. 그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공간을 바꾸고 아무 말 없이도 사람의 내면을 흔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강한 정신입니다. 그 정신은 타인을 제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 안의 진실을 끌어냅니다. 그 정신은 외롭지만 고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을 통해 세상과 더 깊게 연결됩니다. 그 정신은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존재로서 살아갈 용기가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존재 자체로 사람들의 인식을 흔들 수 있는가? 나는 말없이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가? 당신이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그 순간 이미 세상은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알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변화는 누군가의 마음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으로 새로운 질문, 새로운 인식,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옵니다. 당신은 이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로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댓글로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존재로 증명하는 삶을 살겠다. 나는 말보다 일관된 진실을 선택하겠다. 나는 강한 정신으로 조용히 세상을 흔들겠다.